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명한 투자를 위한 처방 내려드립니다. 마켓클리닉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자, 이번 주도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하락으로 지나고 있죠. 그림과 함께 시장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차역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가야 될 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돼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내일 새벽 더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SK하이닉스 ADR 상장까지 있는 예정입니다. 이제 반도체 안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떠한 랠리 흐름들이 이어지게 될지 더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마켓클리닉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증권가 실적 전망치가 잇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85조 안팎, 일부 증권가에서는 9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아가 상반기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에 2분기 호실적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는 현대차 대비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나오션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해외 방산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 기대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드는 큰 파도죠. 머니플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아침에는 전강이었었는데 지금 후약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힘이 빠진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지금 변동성이 어마무시한 만큼 지금의 분위기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월요일인데 변동성도 어마무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현재 3%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기대감은 많은데 주가는 계속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목표 주가도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60만 원에서 지금 55만 원까지 다시 하향 조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구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SS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좋을 것이다라는 지금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계속 짚을 수 있잖아요.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락 포인트들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하락하는 대다수의 섹터들이 과연 개별 악재가 갑자기 돌출돼서 빠지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엔 반도체 IT로의 이제 수급 쏠림 이번 주만 하더라도 큰 골자로 보면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또 이제 후반부에는 SK하이닉스 ADR 상장이라는 또 일정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IT 쏠림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섹터들이 수급을 좀 받쳐주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리고 매도 물량이 많다기보단 이 매도 물량을 좀 받쳐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도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다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겠느냐? 바로 이제 내일 잠정 실발 숫자를 좀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삼성 SDI와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의 저점이 기회다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거기에 일부 공감은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일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쪽에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자칫 다른 돈을 벌지 못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확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돼요. 아니 시가총액 작은 기업도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 그러면 우리도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명분이 있는 거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네. 이런 또 확산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일단은 이번 다가오는 분기 실적을 확인하라고 붙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저희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지난 2분기 중반까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지난주에 다른 콘텐츠에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마진율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가 결국엔 두 가지의 뉴스가 한 번에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도량에 대한 개선세. 네. 근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죠. 근데 그 주가 빠졌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어디였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 쪽 왜 마진율에 대한 시선이 저래? 이거였거든요. 이게 자칫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다른 산업보다 진입 장벽이 이제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어떤 안전 마진율 자체가 결국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해서 삼성 SDI가 정말 흔히 말하는 그들의 공장 가동률의 상승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재차 받았을 때 실적이 나오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만의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안전 마진율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지금의 낮은 가격을 이용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기에는 지금 워낙 수급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자칫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가격대가 저점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해서 딱 하나의 불안감,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마진율까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2차 전지 일단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수 포인트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ESS만의 지금 영업이익률, 마진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2차 전지주들 좀 실적에 대한 숫자를 더 많이 확인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S 살펴봅니다. 오늘 1.4% 빠지고 있고요. 20만 원이 깨진 상황입니다. 사실 전고점이 38만 9천 원 이었는데 다시 쭉 내려온 상황이죠. 지금 포인트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2031년까지 AI 인프라 그리고 AX 신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치가 좀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지금의 포인트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저는 SDS는 원래 가격대로 돌아온 거지 절대 급락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급등 현상이 기이 현상이었던 거죠. 젠스낭 CEO가 오면서 안 오른 SI 기업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삼성 SDS, 뭐 LG CNS 아니면 네이버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17만 원에서 20만 원 밴드 안에 갇혀 있어야 할 삼성 SDS가 38만 원까지 갔던 거거든요. 지금의 가격이 고점 대비 뭐 물론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왜 이렇게 많이 빠져?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원래 가격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회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SI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삼성 SDS의 주가가 추세를 벗어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우상향하길 바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뭐가 포인트여야 되냐면 그룹사 매출 말고 비그룹사 매출이 잡혀야 돼요. 그룹사 매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처럼 주도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다소 어려운 게 SI그룹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각 그룹사의 그 보완적인 부분도 감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B그룹사의 매출 내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또 포인트는 뭐냐면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증설이라든지 확장을 통해서 삼성 SDA에 꾸준히 수주 잔고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주가가 폭발적인 다시 재차 상승력을 보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수조 원의 투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수조 원의 투자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풋은 인풋대로지만 아웃풋에서 나올 건 결국엔 그룹사 매출에서 뽑아오는 거잖아요. 해서 SI 기업들에 대한 상승의 룸은 그렇게까지 아직 많지 않다. 결국 주도적으로 B그룹사의 매출의 확대 그리고 해외 매출의 어떤 비중의 성장이 확인이 된 다음에야 저는 삼성 SDA를 좀 뽑을 수 있다고 좀 보여져서 아직은 이쪽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현실적인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삼성 SDS 정고점은 그때 그냥 급하게 올라온 것이지 현재 주가 흐름으로 좀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해외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또 다른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하이브 살펴보겠습니다. 와, 오늘 하이브가 4.6% 상승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요즘에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BTS 월드투어 효과뿐만이 아니라 코르티스 요즘 굉장히 인기가 네.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인기에 힘입어서 하이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바닥을 다진 건지가 궁금해집니다. 하이브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뭐가 지금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 쏠린 이거 말고 공연의 횟수가 작년 대비 월등하게 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또 월등하게 늘진 않았어요. 그냥 작년에 진행됐었던 어느 정도의 수준 그대로 올해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물론 작년에는 활동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BTS가 활동을 시작하기에 쌓이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더군다나 해외 공연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굿즈 상품도 많이 팔리잖아요. 지금 환율 생각을 해보면 이 굿즈 상품을 통한 매출도 굉장히 높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공연의 어떤 횟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거나 아니면 규모가 더 많거나 저는 사실 월드컵 기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BTS라고 하는 그룹에 가장 열광을 했었던 곳이 북미였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우리나라 아틀라스도 한번 선보였고 우리나라 아티스트들도 뭔가 뭐 하프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휴식 시간에 노출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없다 보니까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막 만족스러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도 일단 실적에 대한 안전 마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괜찮겠지만 네.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갔었을 때 어떤 추세를 좀 보여주기에는 현재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안전 마진은 있어 보이지만 지금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더 뜨거워져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더 올라오기 위해서라면 이런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럼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문 열어주시죠.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D-1 파운드리 승부수라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자, 내일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나오게 될지가 가장 궁금해질 거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지금 글로벌 반도체의 향방을 가릴 만한 정말 분수령이다까지 표현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안에서의 흐름들이 달라지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지금 평균치로는 85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100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어떤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중간값이 85조죠. 그러니까 충당금 20조까지 반영을 했을 때, 투영을 했을 때 85조를 기준으로 넘어가면 서프라이즈고 그렇다고 이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실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일단 내일 잠정 실발이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가이던스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숫자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우선 안 좋은 쪽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률, 여기에 전체 매출의 30%가 넘는 LTA, 롱텀 계약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삼성전자 또한 비슷하거나 훨씬 더 좋은 상황이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80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이유가 충당금으로 몰아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뭔가 이제 투자에 대한 오버미스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를 또 방어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하락에 대한 부분을 저는 걱정하기보단 85조 이상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에 저는 좀 집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85조를 넘어서서 95조 사이의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나왔구나로 대충 인식이 될 것 같고 95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플러스 알파적인 실적 요소에 이제 많이들 관심이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와 다른 차이점 딱 하나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도가 네.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해서 내일 숫자 기준으로 우선은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5조 5번이야, 95조 5번이야, 아니면 100조 이상이냐를 놓고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시세가 나오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갖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은. 네, 네. 85조에서 95조 사이로 일단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 더 짚어봐야 되는지 숫자적인 부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파운드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구글에 이어서 엔스로픽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어떻게 더 바라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 지금부터 바라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잘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느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TSMC는 그냥 그 파운드리만 하죠. 네. 생산만 하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설계도 합니다. 팹리스도 하고 파운드리도 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애플이나 테슬라 지금 물량을 좀 맡기고 싶어하는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 설계를 줬는데 이들은 설계도 하고 양산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 유출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뭐 그거는 사실 핑계 중에 핑계이긴 하겠지만 일단 TSMC의 기술력이 월등히 좀 앞서 나간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같이 하는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한계도 물론 지금까지 발목을 잡아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텔도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또 인텔을 찾는 기업들이 많고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찾는 기업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 TSMC가 물리적으로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TSMC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금액을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러한 측면.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AI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기술력과 칩은 3년 뒤에 5년 뒤에 해줄 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를 찾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삼성전자의 어떤 그동안에 안 좋았었던 사업부에 대한 실적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드리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수요율입니다. 수요율을 65% 기준으로 이하면은 만들어도 만드는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제로예요. 네. 오히려 적자. 네. 그런데 수요율이 65%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파운드리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에 이어서 엔스로픽 그리고 단독 보도이긴 하겠지만 뭐 메타와의 연결고리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지금 수요율이 65% 이상 충분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 쪽 사업을 통해서 흑자 전환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계약 규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TSMC에다가 맡기고 남은 물량만 주는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도 이제 그들에게는 전략적인 어떤 생산성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를 받느냐 또 이건
계약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규모와 수율을 통해서 저는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고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한 어떤 숫자가 좀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파운드리 관련한 기업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수율이 65%가 넘어가야 된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 지금 단독 뉴스긴 하지만 지금 6월에 월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 역시나 파운드리 안에서의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 점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바라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파운드리 하면 설계와 양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조율을 해주는 디자인 하우스 쪽 대표적으로 오늘 가온칩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네. 저는 테스트 공정 쪽에서 보면 두산 테스나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기업 들어간 요새 회사들이 반도체 진심이죠. 두산, 전자비지, SK실트론 인수하면서 웨이퍼를 생산을 하고 여기서 생산한 웨이퍼를 두산 테스나가 최종 검사 공정을 하게 된다면 턴키를 통해서 1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두산그룹사가 모두 다 하게 되는 거라서 네. 당장의 밸류는 두산 테스나가 조금 비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 포워드 PR을 적용을 했을 땐 다른 장비사들보다는 월등히 또 저렴해 보이는 효과도 있으니까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면 저는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가온칩스 그리고 테스트 후공정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를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는 가온칩스, 역시나 테스트 쪽으로는 두산 테스타, 테스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산 테스타는 0.7% 빠지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시 20분 구간입니다. 동시효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강 후약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가 1% 빠진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상승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가 좀 낙폭 그려가고 있다는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D-1 조선주 향방은 이란 주제로 살펴봅니다. 자, 내일 아침 이제 새벽 5시 10분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60조 원 규모이니만큼 더 기대가 많은 상황이죠. 그래도 오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오션이 장중에는 14%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8% 강세 흐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 수주에 대한 기대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앞으로의 방향성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우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협상권 발표인 것이 뭔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규모 수주인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북미 쪽으로 이제 MRO가 확산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정말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리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마진율에 대한 일정 부분을 포기를 했다면 이런 물음표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비용 대비 누가 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 조선업이 과거 10년 동안 힘들었던 것도 여기에 있었거든요. 앞단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주 잔고를 유지했지만 결국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망을 보였던 건 영업 마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업적으로 다음을 위해서 또 그 다음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말로 지금까지 잘 꾸려왔는데 현재 사이클로 지금 접어들고 신조선가와 조선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 속에 이 MRO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은 물론 있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또 하락 여파 혹은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는 있어서 하나오션이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무리해서 다른 섹터를 보고 있다가 MRO 하나만을 보고 하나오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다소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녹여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조선은요. MRO가 되었든 아니면 데이터 센터 발전용 엔진이 되었든 이건 모두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원래 우리가 조선주들에게 좋은 평가를 내렸던 건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불리우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도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갑의 위치에서 선종을 고를 수 있기에 신조선가가 가장 높은 배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높은 영업 마진율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선사들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매출액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다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YOY 대비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여기가 이제 포인트였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쪽을 바라본다면 HD 현대중공업의 혹은 실적 발표할 때 실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저는 피팅 밸브 쪽 이런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오션 자체가 캐나다 잠수함 도입 그 수주 따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좀 반영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사실 뭐 선박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조선가도 상승하고 있는 만큼 랠리 흐름들은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포인트를 더 짚어봐야 되겠는데 피팅, 밸브 쪽으로 좀 더 강력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하반기 안에서 조선 업종 안에서의 옥석 고르기가 더 궁금해 보이는데 네. 피팅 밸브 쪽을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조방원 섹터 안으로도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랠리 흐름들이 많이 보여졌었잖아요. 이쪽 조선보다는 피팅 밸브 쪽을 바라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패턴 자체가 섹터 내의 대형주를 좀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조선을 보신다면 조선사를 저는 딱 기준을 잡아놓고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얻으시려면 기자재 쪽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반도체 소부장 가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데 네. 애초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 소부장부터 간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해당 섹터를 추종하는 ETF의 인덱스 추종 상품보다 훨씬 더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 기자재를 보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왜 제가 피팅 밸브를 왜 보자 했냐면 네. 결국엔 지금 유가의 가격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쪽에서 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플랜트에 대한 다시 한번 그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가장 1차원적으로 우리나라는 건설주와 함께 피팅 밸브류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지 기준은 조선사부터 저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준은 조선자고 여기서 추가적인 포인트를 얻어보자면 기자재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탑픽이 있다면 어떤 종목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HD 현대중공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 MRO를 하는데 하나오션을 안 보고 하나오션만 하는 건 아닙니다. HD 현대중공업도 당연히 그 수혜를 온전히 받아올 수 있으니까요. MRO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됐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특수선 사업 그리고 LNG 선박을 통한 기존의 수주 잔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와 종목 다시 한 번 더 픽해서 살펴보는 데일리 머니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가진 LG화학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FDA의 세 번째 도전 중인 LCLB와 관련된 최근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주항공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해서 한화그룹주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머니픽 종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머니픽 종목은 LG화학인데요. 최근 LG화학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각기 다른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두 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 쪽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에서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이 되는
SK는 핵심 소재인 이 스트리퍼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이 엠코에 제품을 공급하게 됐는데요. 이 스트리퍼라는 건 반도체 회로를 만든 뒤에 그 남아있는 잔여물을 닦아내는 이 과정에 필요한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거 시간을 기존보다 50% 줄인 이 LG화학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 부각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제품부터 글로벌 고객사들의 기술 검증을 통과했다라는 부분들도 경쟁력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의 성과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현재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이 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 1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에도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 치료제가 없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도 함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 모두 다 키워드를 가진 종목으로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머니픽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머니픽 종목은 HLB인데요. 이렇게 오늘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또 한 번 오름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중요한 결과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간암 신약의 FDA 허가 여부가 이달에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도전이 세 번째 도전인데요. 앞선 두 차례 도전에서는 이 약효 때문이 아니라 제조와 품질 관리, 즉 CMC 분재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CMC라는 건 약을 일정한 품질로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과정인데요. 신약은 이 효과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로 똑같이 약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FDA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를 앞두고 관련 생산 시설을 보완하고요. 품질 관리 체계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초대 대표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조와 품질 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등 허가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번에 현재까지 FDA에서 추가 보완 요청도 없었던 만큼 승인 가능성에 조금은 더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뿐만 아니라 이 성장 동력들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자회사인 이뮤노믹이 최근 일본에서 이 알레르기 치료 백신의 임상 1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환자에게 투약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함께 들려줬습니다. 관련해서 이 HLB와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봤고요. 마지막 머니픽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머니픽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한화그룹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좀처럼 쉬어가기 마련인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오름세가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는 이 방산 기업들이 단순한 무기 수출만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무기 체계 그리고 사업 분야를 더욱더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정부 주도의 메가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요. 우주항공 그리고 AI 산업은 영남권 위주로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거기에 이 한화그룹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우주항공과 AI 분야에 약 55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순히 로켓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생태계를 좀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 시설에 약 23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화 시스템은 위성과 국방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약 20조 원을 투자하게 되고요. 우주와 지상 그리고 해상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들을 AI가 현재 국방 AI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로 인해서 10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들 외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확장 모멘텀들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의 카이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산업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두 그룹의 만남이 이 시너지를 더욱더 낼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머니픽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외국인들 자금 유입이 된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에 대해서 안정화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점까지도 함께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532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켓클리닉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